김재경 비상시국회의 실무위원과 함께 오늘 있었던 시국회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지금 탄핵 절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찬성 도대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찬성에 대한 입장을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중을 갖다 확인해 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요. 예. 뭐 하여튼 논의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는 활발했던 편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흐름, 분위기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체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뭐 개개인 의원들 간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뭐 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본인의 생각보다는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입장에서 네.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요,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다,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청와대의 위신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예. 이제 그쪽의 그 해명을 보면은 국가를 위한 순수한 이제 뜻이었다. 예. 그래서 마치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봐요. 하나는 그렇게 이제 국가적인 업무라면은 국가의 그 공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 처리가 되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 특정 회사, 특정 재단에 이익이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좀 더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김재경 의원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게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오늘 공소장 내용이나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진술을 넘어선 물적인 이제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지시를 담은 그 수첩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 육성으로 또 메시지로 이 전달된 게 있다라는 걸 보면 진술과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하면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윤곽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소 사실의 내용이 굉장히 위중하거든요. 800억의 돈이 이제 모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화된 권력의 행사라 그럴까? 어쨌든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다는 게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또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면 헌법에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을 장치가 이제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은 이 탄핵 절차에 임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이제 출당 조치 얘기한다는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뇌물이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뭐 일 등등의 아주 좋지 않은 범죄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바로 정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공소장 내용과 검찰 발표를 보면 이제 그런 범죄에 해당되지만 대통령이 헌법상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소는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또 뭐 심대한 당에 위해를 끼친다든지 당의 그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출당 제명 이런 조치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출당 제명의 윤리위원회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또 이 물밑에서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탈당을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실제로는 제명에 가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오시기 전에 지금 친박과 비박이 다 같이 모이는 7인의 모임, 거기 7인 모임에 참석을 하셨죠. 거기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오늘은 첫 모임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라든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직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 상황에? 양쪽
양쪽에서 이제 권한 의견 위임을 조율이. 어디까지 받느냐 뭐 이런 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연락을 받고 네. 뭐 한번 가봤는데 이제 중재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 다시 한번 모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주된 논의는 이제 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 주류적인 의견은 비대위는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예. 한 분은 이제 거의 반대를 했죠. 한 분 누가 한 분 반대를 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안 되면 이정현 대표 결정이 안 되면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기에는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시기에는 탈당 러시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오늘 그 비상시국 회의에서도 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발언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뭘 만류했다? 탈당. 탈당을 만류했다. 예.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우리가 당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할 건 아니다. 예. 잘못된 사람을 이제 책임을 물어서 네. 탈당을 시키든지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탈당을 하는데 예. 아직은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을 하게 되면 예. 오히려 힘이 이제 분산될 우려가 있다. 뭐 두 가지로 아직까지는 탈당은 소수의 의견이고 만류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럼 야당 추천 총리 야당이 뭐 결정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만 추천을 해 온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네. 또는 이선으로 후퇴를 하든 예. 거국 중립 내각은 이 세가 어느 경우든 이제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거국 중립. 그래서 예. 거국 중립 내각 구성에 이제 착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 이제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거국 중립 내각이라 하더라도 야당만의 이 총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서 수긍이 되는 면이 있어야지 예. 뭐 지금 시국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뭐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총리 추천 이건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겠죠. 예. 우리가 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떳떳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서로 간의 협상의 이 결과니까 예. 물밑에서라도 우리의 뜻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야당의 주장이 훨씬 무게감이 뭐 예. 자, 하나만 좀 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정현 대표가 지금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뭐 좀 늦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느냐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하. 그야말로 우리가 큰 잘못을 진 책임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당에 관련돼서 우리 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종국의 우리 이제 비상시국회의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 당의 해체입니다. 그 뒤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비상시국회의가 만들어지든 어떤 행태로든 네. 건전한 보수 세력이 뭉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 된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다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